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챕터 5장 탄력성과 그 응용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G에 해당하는 113페이지 다른 수요의 탄력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탄력성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QX라는 어떤 수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X에 대한 수요 얘기할 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X의 가격도 있고 Y의 가격도 있고 소득 이렇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었던 거는 이렇게 X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그 재화의 소요량이 재화에 대한 소비량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는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지금 살펴볼 거는요, 그 재화 X의 가격 이외에 다른 게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두 가지 볼 건데, 얘가 소득입니다. 소득이 변화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볼 텐데 요거를 우리가 소득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여기 다른 재화의 가격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영향을 미쳐서 X의 소비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를요 우리가 거기 보시면 수요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고,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우리가 총 수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봤으면 이번 시간에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 대해서 볼게요. 자, 먼저 수요의 소득 탄력성 한번 볼게요. 자, 관심사가 되는 게 수요기 때문에 수요의 이렇게 해놨고요. 자, 소득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탄력성 이렇게요. 자, 구하는 공식은 똑같습니다. 가격의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밑에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분모는 소득이 충격을 주는 거니까 소득의 변화율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는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해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걸 만약에 수식으로 살짝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모는 소득이 원래 M이라고 할게요. 얼마나 변했니? 변화율이니까 이제 곱하기 100% 이렇게 씌우게 되고요. 수요량의 변화는 QX가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나 변했니 해서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소득이 변화할 때 미치는 거, 우리가 저 앞에 재화를 분류할 때요, 정상재와 열등재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탄력성의 표시 그대로 쓰고 소득이 변했으니까 M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입실론 M 이렇게 쓰면, 자, 이게 만약에 소득이 증가할 때 변화 크기인데 이게 탄력성인데 보통 이렇게 소비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 근데 재화에 따라서는요, 소득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소비량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자, 요게 이제 우리는 보통 정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상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정상재 이렇게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열등재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통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기할 때는 얘는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마이너스를 제거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소득 탄력성 할 때는 정상재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계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열등재인은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탄력성은 이렇게 0보다 크게 되면 정상재,
0보다 작게 되면 열등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볼게요. 대부분의 재화는 정상제이므로 소득이 상승하면 수요량도 증가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양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그러나 대중교통수단 등 그러니까 버스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이제 열등제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물론 처음부터 열등제는 아니고 소득이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면 소비량이 주는 거야. 그래서 소득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수요량과 소득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열등제가 되고 이런 경우가 바로 소득 탄력성이 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상제들 중에서도 소득 탄력성 크기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소득 탄력성인데 얘가 0을 기준으로 해서요. 0보다 크게 되면 지금 살펴본 것처럼 정상제 이렇게 됐습니다. 얘가 0보다 커. 그렇게 되면 이게 플러스야. 그러면 요거는 정상제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는 열등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조금 더 들어갑니다.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0과 1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래요. 0과 1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0보다 큰데 이런 거 우리가 필수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통 이제 필수제냐 사치제냐 이런 것들이 엄밀하게는 소득 탄력성으로 계산을 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식료품과 같은 필수제는 소비자의 소득이 낮아도 어느 정도 구입하게 되니까 소득 탄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같은 게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자가 됐어.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돼서요. 거기 보시면 엥겔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법칙을 발견한 엥겔, 독일의 통계학자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인데 가계 소득이 증가할수록 식료품에서 차지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연봉이 뭐 2천, 3천 이렇게 있을 때는 전체 소득에서 먹는 데 쓰는 지출 비중이 대부분 커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1억, 2억 이렇게 가면 그렇다고 우리가 식료품 같은 거는 위장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밥을 하루에 3끼를 먹지.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밥을 3끼 이상 더 먹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식료품에 쓰는 지출 비중이 점차 작아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식료품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낮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식료품에 쓰는 돈이 작아지니까 보석이나 취미, 여가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치제라 할 수 있는데 소득이 낮을 때는 이들 제와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치제 이런 것들은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됩니다. 사치스럽다는 게 뭐야? 꼭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명품 가방이라든가 아니면 유흥 관련된 아니면 여가 관련된 그런 취미 관련된 요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소득 탄력성이 굉장히 1보다 커서 사치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화를 분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뭐 소득 탄력성, 뭐 이런 것들, 가격 탄력성 나타내고 있어요. 자, 또 하나 거기 보시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요, 교차 탄력성은 두 재화 간의 교차 크로스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재화 간의 관계가 기반이 돼 있어요.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라고 하면은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까요? 한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다른 재화의 여기요. Y재 가격이 변했을 때 X재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화의 관계를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게 우리 뭐 이렇게 할까요? 커피와 뭐 홍차 이렇게 할까요? 녹차라고 할게요. 그리고 커피와 뭐 설탕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자, 앞에 게 커피고요. 뒤에 게 녹차나 설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녹차가 Y재를 할게 Y재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녹차를 안 먹게 됩니다.
비싸지니까 대신 어떻게 됩니까 하면 X제인 커피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를 X, 얘를 Y라고 할게요. 반면에 이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제가 커피를 마실 때는요. 설탕을 같이 섞어 먹지 않으면 너무 써가지고 못 먹는다 할게요. 그럼 설탕의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설탕의 소비량은 줄어들어. 이거는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성립하는 거야. 근데 설탕에 대한 가격이 비싸져서 설탕을 안 먹게 되면 덩달아서 같이 소비하게 되는 게 우리가 보완제라고 그랬잖아. 여기 두 제와가 보완제 관계면 X제인 커피의 소비량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요. 우리가 거기 밑에 식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J와 1, J와 2 이렇게 했는데 XY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교차 탄력성은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자, 분모는요. 여기 YJ 가격이 변했잖아. 그래서 YJ 가격이 얼마나 변화했습니까?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쓸게요. 곱하기 100. 어차피 지워지니까 뺍시다. 그때 X의 소비량은 얼마였는데 얼마나 변했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크기도 관심 있지만 여기서 부호도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부호에 관심이 없고요. 나머지들은 다 부호도 관심이 있다 보시면 돼요. YJ 가격이 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부호가 플러스지.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 플러스 관계다. 이렇게 되면 두 제와는 서로 경쟁 관계다 해서 이거는 대체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J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X의 소비량이 감소했어. 이 부호가 어떻게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고요. 다른 방향이면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배를 타는 덩달아 이런 제와의 관계야. 그래서 얘는 보완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교차 탄력성을 계산을 해서 보완제 관계인가 대체제 관계인가 그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체제 관계는 서로 경쟁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서로 경쟁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알 수 없지. 이거는 이제 교차 탄력성을 구해봐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좀 더 깊은 얘기를 더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대체제란 햄버거나 핫도그처럼 대신 그 표현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핫도그 가격이 상승하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핫도그 대신 햄버거를 사 먹게 되는 거니까 핫도그 가격이 올라갈 때 햄버거 소비량이 거기 보시면 증가하게 되면 교차 탄력성이 양수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제와는 이렇게 대체제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보완제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처럼 함께 동그라미 치세요. 함께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재화를 말한다. 이 경우 컴퓨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교차 탄력성은 마이너스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요거 탄력성에 대한 다른, 그러니까 이 탄력성은 여기저기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을 때렸어. 때리면 좋은 건 아니지만 체벌을 했어. 선생님이 요즘도 체벌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충격을 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뭐 때림에 대한 반응,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기부를 했어. 그랬을 때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얼마나 큰가, 미치는 파장이 작은가, 그게 다 탄력성입니다. 이게 저 뒤에 거시경제 파트로 가보게 되면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킵니다.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그랬을 때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국민소득이 몇 배나 이렇게 효과가 나서 커지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민감하게 몇 배 이상 효과가 나면 그게 탄력적이고요. 그 크기를 나타내는 게 또 승수 효과 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탄력성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관련된 문제 하나 한번 풀어볼게요. 자, 릴리퍼 주민들은 그들의 소득에서 식품이 소비하는 비중이 브롭딩겟, 뭐 이게 아무튼 주민에 비해서 높다. 자, 소득입니다. 전체 그들의 소득에서 식품 소비 차지하는 비중이
결론은 높다. 이게 뭐냐? 여러분, 전체 소득에서 식료품에 소비하는 비중이 높으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더 그렇게 된다고 그랬지. 저소득층이 이렇게 소득에서 이렇게 식료품비에 차지하는 그 비중, 그걸 이제 뭐 엥겔 지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저소득층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득 수준은 낮고, 그러면 식품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어떻게? 그렇지. 저소득층이고 필수품 요구에 해당하는 거니까 소득 탄력성은 이렇게 0.5의 1보다 작은 필수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치제에 해당하면은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에 대해서 좀 나눠서 살펴봤는데, 요게 이제 기본이 됩니다. 요걸 기본으로 해서 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탄력성을 응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절에 해당하는 공급의 탄력성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